북한은 종종 폐쇄된 나라, 국민들이 고통과 가난에 시달리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세계 최고 억만장자들을 능가할 정도로 충격적인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김정은은 한 잔에 수백 달러가 넘는 커피를 마시고 한 가정의 1년 수입을 훌쩍 넘는 값비싼 식사를 즐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비밀리에 운영되는 본부에서 살아가며 그 일상 역시 놀라운 사치와 권력을 보여줍니다. 김 위원장의 생활은 많은 이들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북한 내 빈부격차의 심각함을 그대로 드러내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본부 중 하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9번. 배설물도 국가기밀. 국가안보라고 하면 대부분 1급 비밀 문서나 첨단 보안 시스템, 무장경호원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에서 가장 철저히 보호하는 국가 기밀 중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식 화장실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볼일을 볼 때마다 복잡한 보안 시스템이 함께 움직입니다. 김정은과 관련된 모든 것은 국가 자산으로 간주되며 여기에는 그의 배설물도 포함됩니다. 커트 코베인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 14한 $455에 팔렸던 걸 생각해보면 북한 최고 지도자의 배설물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닐지도 모릅니다. 작은 팁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의 황금 덩어리도 조심하세요. 국제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평범한 배설물이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걸까요? 국가 지도자라면 모든 것이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 황금 덩어리가 적의 손에 들어간다면 북한은 물론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적들은 배설물을 통해 김정은의 DNA를 수집하고 그의 영양 상태나 건강 상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이를 이용해 북한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지도자들, 특히 김씨 일가는 외출 시마다 항상 별도의 이동식 화장실을 들고 다닙니다. 이 화장실은 단순히 개인용이 아닌 국가 안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든 싱가포르든 어디를 가든 이 화장실도 반드시 함께 이동하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8번. 2,000명의 미녀로 구성된 친위대. 김정은을 이야기할 때 그의 놀란 많은 사생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가 즐기는 호화로운 쾌락 중에서도 특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매일 밤 교대로 그의 곁을 지키는 2,000명의 젊은 여성으로 구성된 친위대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룹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고위 지도자들을 보좌하기 위해 엄격히 선발됩니다. 이들은 마사지, 춤, 노래 등 다양한 기술은 물론 사적인 접대에 필요한 능력까지도 철저히 훈련받습니다. 김정은은 대중 앞에서는 가족 중심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지만 그의 아내 리설주는 이미지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존재일 뿐이며 이 특별한 여성팀이 실제로 그의 사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이 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이 여성들을 위해 약 400만 달러 한화, 약 45억 원에 달하는 사치품을 구입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 친위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들은 매우 엄격한 선발과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완벽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이에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혈관 검사, 간, 신장, 폐 기능 검사 등 각종 전염병 및 만성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검사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여성들은 반드시 결혼한 적이 없고 성경험이 없는 처녀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이는 가장 논란이 많은 기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조건은 팀의 엄격한 선발 기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건강뿐 아니라 외모 조건도 철저히 따집니다. 키, 몸무게, 신체 비율 등 구체적인 신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피부는 희고 머리카락은 화학 처리 없이 자연스럽고 건강해야 합니다. 또한 춤, 마사지, 체형 유지 등을 위한 체력 소화 가능 여부도 검증받으며 신체 능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안정성과 팀 내부의 기밀을 지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심리 평가도 필수입니다. 가장 엄격한 부분은 바로 신원 조회입니다. 모든 지원자는 본인의 가족, 출신 배경, 개인 이력까지 철저한 조사를 받으며 정권에 충성하는 깨끗한 배경을 가진 사람만이 김정은을 보좌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7번 자택 안의 영화관. 친위대와 함께 즐기는 사치 외에도 김정은에게는 또 다른 호화로운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전용 영화관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영화관이 아니라 첨단 스크린과 최신 기술로 갖춰진 현대식 오락 공간으로 오직 가족, 절친한 친구들, 그리고 충성스러운 고위 관료들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김정은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디즈니 애니메이션, 제임스 본드 액션 영화는 물론 북한 내에서 금지된 한국 드라마까지 즐겨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관은 단순한 오락 공간이 아니라 김정은이 자신의 업적을 선전하고 권력을 과시하는 선전 도구이기도 합니다. 2023년 8월 김정은은 이 영화관에서 북한 해군절을 기념하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기존의 어떤 행사와도 다른데 수백 명의 해군 병사들과 장교들이 초대되어 핵미사일 시험 영상을 관람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체제의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축하 파티가 아니라 김정은이 자신의 절대 권력을 드러내고 모두로부터 존경을 얻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저녁 시간은 종종 노래방과 같은 다른 오락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놀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시간에도 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찬양하는 노래로 시작하며 자신이 국가의 지도자이자 수호자임을 강조합니다. 그 후에는 18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밴드가 무대에 올라 김정은을 위해 특별히 작곡된 노래를 공연하는데, 이는 최고 지도자에게 바치는 최고의 헌정 무대라 할 수 있습니다. 역번 슈퍼카와 요트의 제왕. 김정은의 슈퍼카 사랑은 그가 스위스에서 유학하던 시절부터 시작되어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자동차 컬렉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들로 가득하며 특히 방탄 기능을 갖춘 메르세데스 차량과 초호화 롤스로이스 팬텀은 단연 돋보입니다. 그의 컬렉션 중에서도 보석이라 불리는 차량은 약 100만 달러 한화 약 13억 원에 달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만 가드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강철로 보강된 차체, 폭발을 견디는 방탄 바닥, 그리고 총탄을 막는 두꺼운 다중 유리창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2011년 집권한 이후 풀만 가드는 주요 행사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특히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그를 지키는 움직이는 요새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풀만 가드를 보조하는 차량으로 알려진 마이바흐 62S 대형 세단과 또 다른 방탄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600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김정은은 2018년 10월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퍼를 평양에서 맞이할 때 롤스로이스 팬텀을 이용했습니다. 이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한정 생산되는 모델로 김정은의 취향에 맞게 맞춤 제작되며 그의 고급스러운 취향과 과시적인 성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도로 위에서 슈퍼카를 즐기지 않을 때 그는 바다 위에서의 호화로운 삶을 누립니다. 김정은은 프린세스 95라는 95피트 길이의 요트를 자주 이용하며, 이 요트는 약 700만 달러 한화 약 90억 원 상당으로 알려진 LVMH 브랜드의 최고급 제품입니다. 요트 내부는 최첨단 기술과 고급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으며 총 3개의 넓은 데크에는 10인용 식당, 호화 라운지, 그리고 욕실이 딸린 4개의 프리미엄 침실이 갖춰져 있어 최대 8명의 손님이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 김정은의 개인 저택 옆에 정박된 또 다른 100피트급 요트가 포착되었으며, 그 외에도 제트스키 여러 대화 길이 60m에 달하는 대형 레저용 선박까지 확인되었었습니다. 김정은이 할리우드 스타들과 호화 생활을 경쟁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사치는 육지와 바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철저한 안전을 확보한 장거리 이동 수단으로는 방탄 열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외부 공격에 대비한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갖춘 이동식 호텔이라 불립니다. 열차 내부는 고급 호텔 못지않은 수준으로 천연 가죽 시트, 방탄 유리창, 그리고 각종 고급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당연히 수천 달러 상당의 고급 와인도 구비되어 있어 그의 부유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육지와 바다, 그리고 철도를 넘은 그의 다음 교통수단은 바로 전용 제트기입니다. 100제곱미터 규모의 저택에 위치한 김정은 전용 공항에 상시 대기 중인 이 전용기는 참매 1호로 불리며 단순한 항공기가 아닌 하늘 위의 궁전이라 불립니다. 이 비행기는 공원, 축구장, 그리고 50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갖추고 있어 김정은에게 있어 그 어떤 비행도 최고의 경험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정도가 사치의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김정은의 또 다른 충격적인 생활 습관들이 곧 이어질 다음 영상에서 공개됩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5번 수억 원짜리 식사. 가난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라면 검소한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생활을 보면 그 생각은 단번에 바뀔 겁니다. 그의 삶은 파리스를 울릴 만큼 화려하고 사치스럽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영양실조와 극심한 기에 시달리는 반면 김정은은 상상을 초월하는 호화로운 식사를 일상처럼 즐깁니다. 평범한 고기 대신 김정은의 식탁에는 항상 고급 이탈리아산 프로슈토와 일본의 전설적인 고베교가 오릅니다. 고베교는 입에서 녹을 만큼 부드러운 식감과 진한 풍미로 유명하며 파운드당 200캬밤 500달러에 달하는 초고가 식재료입니다. 이런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그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고베교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일부는 일본인 셰프 켄지 후지모토에게서 그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13년간 김씨 일가를 위해 요리를 했던 인물입니다. 후지모토는 김정일 장군님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초밥을 만들어 드렸고 어린 김정은도 항상 함께했다. 그는 초밥에 거의 집착할 정도로 좋아했다고 회상합니다. 초밥은 건강한 음식이지만 다른 고급 요리들과 함께 과하게 섭취하다 보면 김정은의 과체중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본인도 이 점을 신경 쓰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열광하는 음식 중 하나는 바로 치즈, 특히 고급 에멘탈 치즈입니다. 이 치즈에 대한 집착은 결국 통풍까지 유발할 정도였고 치즈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자신의 요리사들을 프랑스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리한 열정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고 결국 한동안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감추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유학 이후 김정은은 세계 각국의 최고급 요리들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후지모토는 김정은이 어릴 적부터 일주일에 3번씩 상어 지느러미 수프를 먹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열리는 그의 연회는 그야말로 과시의 극치입니다. 덴마크산 돼지고기, 이란산 캐비어, 중국산 수박 등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고급 식재료들이 식탁을 장식하며 이 연회 하나를 위해 매년 수백만 달러가 소비된다고 추정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김정은이 남자 후계자를 갖기 위해 정력에 좋다는 뱀술까지 마신다는 소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 리설주와의 사이에서 딸을 얻은 후 후계 구도에 대한 부담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불어난 체중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젊은 아내를 만족시키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운동은 김정은의 일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를 위해 러시아 과학자들과 의사들로 구성된 전담 의료팀이 수시로 북한을 방문해 건강관리와 수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약 40%가 여전히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는 반면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들을 아무렇지 않게 즐기고 있습니다. 4번 한 잔에 국민 1년치 소득이 들어간 커피. 평균적인 북한 주민의 연간 소득이 약 1,300달러에 불과한 반면 김정은은 하루를 파운드당 최대 500달러에 달하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평범한 커피가 아니라 브라질에서 수입한 최고급 블렌드 커피로 그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북한은 이 희귀하고 값비싼 커피를 수입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썼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퍼진 빈곤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커피를 마신 후 김정은의 아침 식사는 마치 왕족의 만찬처럼 이어집니다. 북한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기에 허덕이는 가운데 그의 식탁에는 단순한 시리얼이나 토스트가 아닌 전 세계에서 공수한 진귀한 음식들이 차려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아침 식사에는 프랑스산 치즈, 고베규, 수천 달러에 달하는 수입 식재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북한 주민의 삶과는 너무도 다른 씁쓸하고 잔혹한 대조입니다. 3번 수입 주류는 필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매년 수입 주류에만 약 3천만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3천만 달러. 평범한 사람이라면 작은 섬 여러 개를 살 수 있는 돈이지만 김정은에게는 단지 측근들과 자신을 위한 연간 술값일 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김정은이 평생 마시기에도 벅찰 양의 술을 매년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러시아산 보드카 약 100만 병이 압수된 적이 있는데 이 모든 술이 김정은과 군 간부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엔조차 그의 보드카 사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셈이죠. 김씨 일가의 전속 요리사였던 켄지 후지모토는 김정은의 고급 주류 사랑이 그의 풍만한 허리둘레에 크게 기여했다고 증언합니다. 김정은은 크리스탈 샴페인을 매우 좋아해 한 번에 2병씩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고, 헤네시 코냑은 그에게 마치 물이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한 병도 감당하기 힘든 술을 매년 수백만 달러어치 소비한다는 건 상상조차 어렵지만 김정은에게는 돈 걱정이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또한 국제회담 자리에서 헤네시를 즐겨 마시던 인물로 유명했으며, 김정은은 그 유전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합니다. 후지모토는 김정은이 한 번은 프랑스산 와인을 무려 10병이나 마셨다고 자랑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10병, 가니, 하지마! 라고 소리칠 만한 양이죠. 이 이야기가 마치 3살 때부터 운전했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김정은의 방탕함이 어디까지일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마치 사탕 먹듯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북한 내 금연령이 내려졌음에도 그는 말보로와 더닐 같은 고급 담배를 거리낌 없이 피우며 마치 법도 내 앞에선 소용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한 손에 담배, 다른 손에 술잔을 든 모습은 그가 제임스 본드도 울고 갈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정은의 밤은 늘 지나친 폭음과 폭식으로 이어지며 그는 술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는 죽음이나 암살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한 그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라면 누구라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긴 하겠죠? 이처럼 나라를 이끄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하루를 버티기 위해 프랑스 와인을 들이붓고 말보로를 피워야 한다면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지도자의 화려하고도 상상조차 힘든 생활 방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내용도 기대해 주세요. 2번, 김정은, 신처럼 숭배받는 존재. 북한에서 김정은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김일성에서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과정에서 철저하게 만들어진 신화적 서사입니다. 이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신적 존재로 태어났다는 설정 아래 김씨 일가는 절대적인 신격화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지도자를 신처럼 숭배하도록 교육받습니다. 국영 언론은 끊임없이 김정은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며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보도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국민들에게 깊은 공포심을 심어주며 부정적인 생각조차 들키면 처형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이처럼 신적인 이미지 뒤에는 김정은의 냉혹한 권력 유지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입니다. 한때 후계자로 거론되던 김정남은 2001년 일본의 위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후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맹독성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로 공격을 받아 20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암살은 김정남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사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은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정남의 이야기는 김정은이 절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권력은 단순히 잔혹함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하루는 철저하게 연출된 공연과도 같습니다. 그는 자주 공장, 건설 현장, 농장, 시장 등을 방문하는데 이는 모두 국민들에게 지도자가 밤낮 없이 그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대대적인 선전 전략의 일환입니다. 공식 석상에 등장하기 전 김정은은 완벽한 이미지 연출을 위해 세심한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그의 주변은 항상 무술과 무기 훈련을 받은 정예 경호팀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의 안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경호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김정은보다 키가 작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키는 약 177cm 5피트 7인치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장 크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연출인 셈입니다. 1번 수백억짜리 호화저택. 김정은의 거처는 말 그대로 요새와 같습니다. 높은 담장, 철저한 검문소, 24시간 작동하는 감시 카메라가 삼엄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통신 역시 철저히 암호화되어 극도의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극소수의 신뢰받는 측근들과만 상의하며
하루 종일 보안이 최우선으로 유지됩니다. 그가 이동할 때는 놀라운 전략이 펼쳐집니다. 바로 똑같은 외형의 비행기 3대를 동시에 운항시켜 적이 어느 비행기에 김정은이 탑승했는지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공격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며 그는 출발 직전 비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지상에서도 미끼 차량을 동원하는 등 철저히 위험을 회피합니다. 언제나 한 발 앞서 행동하는 것이 그의 생존 전략입니다. 김정은의 하루는 시계가 아닌 전날 일정에 따라 시작됩니다. 평양 시민들은 김정일이 2008년에 작곡한 애국가의 방송 소리에 눈을 뜨지만 김정은은 평양의 초호화 저택에서 절대적인 사치 속에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고급 별장은 1983년에 건설된 곳으로 아내 리설주와 자녀들과 함께 거주 중이며 천천석 규모의 전용 영화관, 거대한 연회장, 워터슬라이드가 있는 수영장, 러닝트랙, 각종 스포츠 경기장, 마굿간, 승마장, 사격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웅장한 건물 아래에는 전시작전 수행을 위한 지휘본부가 존재합니다. 콘크리트와 철, 나무로 보강된 이 벙커는 전쟁 대비를 위한 핵심 시설입니다. 별장 주변은 전기 울타리와 지뢰밭, 다중 검문소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공호수를 내려다보는 전용 철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 전역에는 그가 소유한 호화 별장이 수십 채나 존재하며 이들 대부분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최근 위성사진에 따르면 평양의 정부기관 근처에 위치한 비밀구역 장왕 단지에서는 새롭게 8개의 저택이 건설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지역은 정부 동향, 보안, 군사작전 등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에는 새로운 보안 건물과 공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3.5개의 추가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택들 외에도 김정은은 전국에 걸쳐 약 13개의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가량은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리조트들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닌 국가를 통치하는 지휘본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통제와 권력이 최우선인 세상에서 김정은은 사치를 단순한 개인적 욕망을 넘어서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화스러운 생활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절대 권력을 과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경외심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전략인 셈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고퀄리티 콘텐츠 제작에 힘을 실어주세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